이제 시작합시다. 그 저번 거 있죠. 그 약점 체크 2라고 써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여기서 두 문제가 남았는데 그 중에 그 꼭 하나는 하고 싶거든요. 하나 5번. 그래서 그거를 좀 하고 넘어가려고. 없는 사람은 말씀하시면 드리겠습니다. 5번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야 그 다음 프린트로 우선 좀 가서 다음 거를 좀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좀 뭐야 테스트를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 시간까지 하고 더 하면 되니까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고 잠깐만. 5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며 최고차 함계수가 1. 최고차 함계수 1은 4차 함수고. 그 fx에 대해서 f0의 최대값과 최소값 삽을 거래했고요. 요거는 이렇게 딱 나온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가를 보면 f1은 0이고 그 다음에 f'이 0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는 자연수래. 방정식인데 fx 이퀄 0 이쪽이죠. 이거의 모든 실근은 10 이하 자연수, 10 이하 자연수. 그 다음에 다 이쪽은 gx가 2의 x 마이너스 1승분의 3x 플러스 k예요. 여기에 대해서 절대값 f 합성 gx 요거가 실수 전체 미분, 실수 전체 미분하는 이거예요. 이거였을 때 이제 자연수 k가 4개, 자연수 k 4개. 그 발음이 엄청 세거든요 지금. 아파 죽겠어가지고 그 뭐지 안 쉬어가지고 좀 쉬라 그랬는데 그거 안 쉬다 보니까 잘 안 났더라고. 그래가지고 뭐지 혓바닥이 뚫려가지고 지금 발음 잘 안 돼요. 발음이 약간 세면 비웃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줘요. 자, 다시 아파 죽겠네. 토요일 요즘 또 토요일 날마다 또 어디 가가지고 안동 가가지고 그래서 또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하여튼 좀 비웃으시면 되고 오늘의 목적은 이걸 진짜 이해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저기 혹시 이거 지난 시간 거 있어요? 프린트? 네. 없으면 이거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막 이렇게 막 했던 거 있잖아요. 뭐 우리는 짜증냈던 거, 짜증났던 거, 그 합성함수 미분 가능성 있잖아요. 합성함수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성 이거예요. 그래서 f 합성 gx라고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미분을 하면 f 프라임 gx 곱하기 g 프라임 x가 될 거니까 뭐 여러 가지로 보긴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미분이 안 될 때가 있고요. 얘가 미분이 안 될 때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거를 결국은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어떻게 해야 이제 얘가 미분이 가능한가라고 보면 이게
뭐냐면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럼 얘가 뭐 없는 거잖아. 그럼 이쪽이 뭐일 수밖에 없냐면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었던 거죠. 그럼 그게 끝이 아니야. 그럼 마찬가지야. 그럼 얘도 뭔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거는 이쪽이 0이면 끝날 거라는 얘기죠. 그냥 그게 제일 기본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만 알아도 될 것 같아. 어차피 뭐 합성함수에서 그렇게 복잡한 게 나올 거고 그건 아닐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본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이 문제를 봤을 때 먼저 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좀 약간 빡셀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 함수를 보고 어차피 이대로는 뭔가를 좀 쓰기가 애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절대값 fx라고 쓰고요. 합성 gx라고 이렇게 쪼개는 그런 형태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어쨌든 gx 같은 부분은 이거 그냥 그리면 알겠지만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형태니까 이쪽은 미분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미분 가능해요. 그렇잖아. 이쪽이 미분이 안 되는 거지. m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방식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결국은 이런다고 쳤을 때 나와 있는 상황이 뭐냐면 얘가 지금 미분 가능한 상황이죠. 이쪽 여기 게 얘가 미분이 될 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랬을 때 이 f 겉함수가 미분이 안 될 때 겉함수가 미분이 안 될 때 이 미분 안 되는 그 상황에서 이쪽에 있는 그 속함수의 미분 계수가 0이어야만 한다. 그래야지 얘를 지금 뭐냐면 약간 보조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문제가 끝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쨌든 다를 그리긴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gx를 그릴 때 지수함수나 로그함수의 특징은 약간 저런 지수나 어떤 다른 것들을 좀 간단히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죠? 3x 곱하기 2의 1 빼기 x. 그걸 바꾼 거죠. 이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나? 플러스 k라고 쓰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건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형태니까 이런 식으로 쓱 가가지고 여기서 그냥 3x를 그린 다음에 여기 이게 무한대로 가면 0으로 가니까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 다음 이쪽은 더 이제 미침사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이런 상황으로 그리면 끝날 거라는 거죠. 자, 이거 그리는 거야 뭐 하시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얘를 가지고 미분에서 0 되는 걸 찾긴 찾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얘는 x축이 아니라 k만큼 이동시켰으니까 얘를 k다라고 쓰면 되겠죠. 그냥 이 정도 그리면 되지 뭐. 그러니까 최대한 약간 미분이나 그런 거는 좀 안 쓰고 풀 수 있으면 좋아요. 자, 이제 g'x를 두니까 그러면 여기는 3이라고 쓰고 2의 1 빼기 x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라고 쓰고 이쪽은 2의 1 빼기 x니까 그럼 여기는 3 빼기 3x 그 다음에 이쪽은 얘가 2의 1 빼기 x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는 얘가 1이 같다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쵸? 뭐 여기까지 되겠지 뭐. 그쵸? 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꼭 들어주세요. 그죠? 이거 어차피 이게 기출이에요. 예전 기출 중에 어려웠던 거기 때문에 들어주셔야 돼. 자, 그럼 여기다 1 대입하니까 여기 그럼 3이네? 그러면 k 플러스 3. K 플러스 3. 근데 얘네들이 싹 다 자연수라고 해요. 자연수. 돼요?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게 gx고요. 얘가 속함수입니다. 속함수. 이게 속이. 그러니까 얘는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속함수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파악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fx가 있는데 fx가 겉함수야. 겉함수. 얘가 겉함수긴 한데 물론 뭐 절대값 fx가 자 절대값 fx가 겉함수긴 하죠. 이렇게. 그렇잖아. 그럼 이제 어쨌든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얘를 먼저 좀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f1은 0이고 f'1이 0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얘는 인수가 몇 개 있다는 얘기예요. 2개 이상 존재한다. 그럼 이렇게 얘가 1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나머지 근 같은 경우는 뭐냐면 이쪽 어딘가에 있을 거란 얘기죠. 그렇잖아. 그러면은 처음 생각은 이렇게 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돼요? 근데 생각해봐. 그럼 얘가 fx라고 딱 쓰면 절대값을 씌워도 똑같거든요. 그렇잖아. 그럼 다시 말하면 이쪽은 무슨 가능인 경우죠? 미분 가능이라는 거죠. 그럼 결국은 이런 거 아니야? 겉함수 미분 가능이고 속함수 미분 가능이니까 전체 함수 무슨 가능이에요? 미분 가능이죠. 그럼 k 값이 뭐 4개네 뭐네 그런 게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잖아. 미분 가능인데 둘 다 미분 가능인데 합성인데 미분 가능이겠지. 그러면은 이거는 굳이 따져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수 k가 4개밖에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알아볼 수 있는 건 이런 거겠죠. 얘는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필요 없고. 그러면은 1일 때 접하는 건 확실하니까 약간 이런 형태로 가서 하는 거죠. 그렇잖아. 그러면은 오씨 여기 1, 여기 알파, 여기 베타 이렇게 하시면 되죠. 돼요? 그렇잖아.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얘를 절대값을 씌우는 순간, 이쪽은 이거죠. x가 알파일 때와 x가 베타일 때 미분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요? 그치? 이런 거야. 자, 그럼 생각해봐. 그래? 그럼 알파랑 베타일 때 미분이 가능하니까 그럼 약간 얘를 가지고 절대값 fx 합성, 자 이쪽은 gx예요.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얘가 여기 있는 이 속함수의 치역이 속치가 자 이쪽은 겉함수의 정이요, 겉정이야. 빼요? 그렇잖아. 그럼 생각해봐. 어차피 여기까지 가야 이쪽까지 가야 무슨 불가능점이 생겨요? 미분 불가능점이 생기죠. 그럼 생각해봐. 그럼 얘를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k, 이게 k 플러스 3이니까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여기 y가 얘가 뭐냐면 이쪽이 이제 겉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죠. 돼요? 그렇잖아. 맞죠? 이렇게 보는 거 맞잖아요, 그죠? 옛날에 가로 본능이라는 폰이 있어요. 미안한데 그죠? 자, 엄청 옛날 폰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봐봐. k가 1이면 얘가 1이고 얘가 뭐예요? 4죠. 그럼 얘가 뭐가 넘어가는 순간? 여기가 속함수의 치역이 4 아니에요? 4까지. 4 이하. 그럼 얘가 4가 넘어가는 순간부터 굳이 얘를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돼요? 그럼 얘가 k가 자연수니까 1부터 시작하면 그래 그럼 4보다 큰 값만 나오면 무조건 미분 가능이겠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어차피 미분 불가능 쪽이 안 나오니까. 돼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k가 1일 때 되는 거 같아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가면 k가 2일 때는 얘가 2고 얘가 5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얘가 5가 넘어가면 그럼 어차피 5까지밖에 안 나오면 여기 안에서 다 무슨 가능일 거란 얘기야? 미분 가능일 거란 얘기죠. 필요가 없잖아. 그럼 이게 몇 개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4개. 돼요? 1, 2, 3, 4인데 그럼 4일 때가 마지막이라는 얘기죠. 4일 때가 마지막. 그죠? 4일 때가 마지막이야. 그럼 그 말이 뭐냐면 얘가 4라면 얘 이쪽이 4고요. 이쪽이 7이라는 얘기야. 돼요? 그럼 속함수의 치역이 7 이하거든요. 7까지 나오거든. 7까지 나와. 자, 그럼 생각해봐. 내가 얘를 hx라고 줄게. hx라고 줄게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미분을 했어. 미분을 했더니 자, h 프라임 gx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g 프라임 x가 될 겁니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생각해봐. 그래? 그럼 7? 그럼 7까지 되는데? 그럼 얘가 이렇게 막 그 생각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럼 7일 때가 하필 어떤 거냐면 봐봐. 얘가 7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0이죠. 돼요? 이때 접선의 기울기 0이라는 거예요. 되니?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G1은 7이고요. 되니? 그 다음에 G'1은 0이라는 거예요. 돼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얘가 마지막이라는 이유는 뭐냐면 생각해봐. 얘가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있다고 생각해.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있어. 돼요? 미분이 안 된대. 그럼 얘랑 누구랑 곱하면 0이랑 곱하면 돼요? 그죠? 그럼 얘는 이게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0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리고 이쪽 보니까 어차피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다르지만 어쨌든 있단 말이야. 숫자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발산하지 않잖아. 그죠? 돼요? 그럼 여기에 0만 곱해지면 끝나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G'1이 0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x 대신 1 대입하면 얘는 0이고요. 곱하기 H'G1이고요. 그게 7이라는 이야기. 돼요? 그럼 이게 있을 때는 괜찮은데 없을 때는 존재하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가 뭐냐면 플러스 1일 때가 있고 마이너스 1일 때가 있겠죠. x가. 그렇잖아. 그런 식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쨌든 미분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도 여기서 이쪽이 0이 되면 0이 될 거야. 그렇잖아. 그럼 얘는 무슨 가능이 될까? 미분 가능이 되겠죠. 돼요? 그러니까 그런 식이니까 얘가 딱 얼마일 때까지는 7일 때까지는 상관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얘가 미분 불가능해도 이쪽에서 얘를 가지고 채워주면 인수로 채워주면 어차피 곱했을 때 0이 될 거 아니야. 이게 미분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능하다는 건 딱 이렇게 미분 불가능점이 7부터 시작하면 끝날 거라는 이야기죠. 돼요? 오케이? 되니? 그래서 그렇게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얘는 정해진 거야. 알파가 7이 됩니다. 알파가 7 됩니다. 알파가 7이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시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거의 끝났죠. 그럼 이렇게 딱 됐으니까 딱 4개로 끝났으니까 그러면은 최대값 최소값이래. 오씨.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gx를 쓸 때 fx인가? fx를 쓸 때 얘가 fx니까 1은 여기서 중근이고요. 이쪽은 7이고 이쪽은 베타거든요. 그럼 x-1의 전체 제곱 곱하기 x 빼기 7이라고 쓰고 뒤에 거는 사실 뭐 이하만 나오면 돼요. 잠깐만, 여기서 뭐 이하의 자연수를 나에서 10 이하의 자연수. 그럼 10 이하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 얘가 x 빼기 8부터 x 빼기 9도 되고 x 빼기 뭐도 될 거란 얘기야. 10도 될 거란 얘기죠. 되니? 오케이? 그렇잖아. 이렇게 만들어 준 거니까 이렇게 해서 베타는 얘보다만 크시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F형의 최대값을 뭐 구한다 혹은 최소값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자 봐봐. 여기서 이렇게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여기 중근이고요. 이쪽 2개 있는 거죠. 따로따로. 되니? 이것도 존재한다? 왜냐면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되고 아까 우리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여기 중근 했던 것처럼 어떤 것도 존재할 거냐면 무조건 1은 근이 있단 말이야. 그럼 다시 말하면 이런 것도 존재할 수 있다? 여기서 1에서 이렇게 3중근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하나 여기 알파로 가는 거예요. 돼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다시 말하면 얘가 1이고 되니? 그죠? 그럼 마찬가지 방식이야. 어차피 얘가 미분 불가능할 거면 이렇게 와서 내려갔다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알파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돼요? 여기도 알파에서 미분 불가능이니까 똑같이 쓰면 되는 거잖아. 되니? 그럼 여기가 얼마일 때? 7일 때라고 쓰면 끝나는 거죠. 7일. 돼요? 그럼 될 수 있는 게 이런 것도 있는데 얘도 있다는 얘기죠. x 빼기 1에 세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7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능하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저렇게 돼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겉함수에 여기 있는 치역이, 속함수의 치역이 이거 이하기 때문에 그거 넘어가는 순간은 뭐 나오지도 않으니까 필요 없으니까 딱 얘만 가지고 보시면 됐고 얘도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알파가 7일 때 이렇게 가지고 4개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되시면 되고 그러면 남는 거는 이렇게 4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가장 0을 집어넣었을 때 큰 거는 뭐냐면 당연히 10일 때가 제일 클 거니까 여기는 얼마니? 1, 7, 10 마이너스 10에다가 1하고 70이면 플러스 10 10에다가 여기는 이거 얼마니? 10에다가 마이너스 7이니까 70 70 이게 제일 큰 값이 되는 거고요. 제일 작은 값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기다가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에 3승에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은 7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최대값, 이게 최소값이 되는 거죠.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77 정도 나와요. 그래서 미분 불가능에 대한 그런 형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채워주는 그런 형식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분이 안 될 때, 겉함수, 그 다음에 속함수가 미분이 안 될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럼 각각에 있는 거를 0으로 채워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미분했을 때 0 나온다. 미분했을 때 0 나온다. 이걸 가지고 채워주면 끝날 거니까 그러니까 이 정도만 기억해도 엔간한 문제를 풀 때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고요. 그러니까 요즘 합성함수에 대한 그렇게 복잡한 게 나오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정도 알아두면 충분히 끝나지 않을까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돼요? 알죠? 그래서 5번은 좀 복습을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서 요거는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시면 되고 그러면은 세 번째 오늘 적분입니다. 적분을 빠르게 좀 그러니까 적분 중에서 계산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형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그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은 괜찮은데 생각보다 모르고 있는 친구들이 많고 한 번 하긴 했는데 한 번 가지고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릴 약간 예정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면 돼요. 카메라 안 가리죠 지금? 응?
카메라 안 가리죠. 카메라 왜요? 여기 있으면 카메라 안 가리죠. 봐봐. 이거? 네. 아 제가 카메라 하면 안 가리죠. 안 그래. 오늘 이제 약간 계산 및 그런 거를 좀 하고요. 그러니까 치원 조건, 부분 조건을 따로 고를까 말까 좀 고민을 좀 해볼게요, 그거는. 그래서 너네가 오늘 시험 보고 어떻게 하는지 좀 봐서 그러니까 치원 조건, 부분 조건을 할지 아니면 뭐 또 다른 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할지 그렇게 좀 결정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그 미적분 8개 가지고 뭐 어떻게 하긴 좀 그렇긴 하겠지만 여튼간 자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약간 계산할 때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써먹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약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오늘 할 거는 무엇이냐? 이거부터 좀 할게요. 치환 적분인데, 자 얘를 그냥 계산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문제를 써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를 쓸 거냐면 f라고 쓰고 ax 플러스 b의 형태 있죠.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인테그랄이라고 쓰고 이거 dx라고 딱 쓰면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을 할 거라는 이야기죠. 돼요? 오케이? 그죠? 그래서 얘는 사실 이거예요. 그러니까 ax 플러스 b라는 걸 이제 t라고 치환하겠죠. 이렇게 t라고 치환해서 그러면은 이거는 a라고 쓰고 dx가 dt가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dx 이퀄 a분의 1 dt가 되고요. 그래서 그냥 이거 이퀄 이쪽은 얘는 인테그랄 쓰고 f라고 쓰고 이쪽은 t라고 쓴 다음에 a분의 1 쓰고 dt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p부터 q까지라고 생각하면 그럼 여기는 얘는 뭐냐면 ap 플러스 q부터 aq 플러스 b 이렇게 b 이거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었을 거야.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었을 건데 그냥 보면은 여기 있던 게 a분의 1이 가고요. 얘를 그냥 x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윗끝 아래끝은 그냥 각각을 대입하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인테그랄 3부터 4까지 f3x dx가 있어요. 그럼 우리의 시간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야. 그냥 이거 봐봐. 자, 그러니까 얘는 약간 이런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f3x랑 fx랑 차이가 뭐예요? 혹시 f3x랑 fx랑 차이가 뭔지 알아요? x에 대해서 3x죠, 그죠? 3x를 대입했다는 건 우리가 어떤 같은 값을 도달할 때 속도가 몇 배 빨라졌다는 얘기야? 3배. 돼요? 그렇잖아. 그러면은 생각해봐. 이렇게 하면은 쫙 이렇게 하는 거죠. 3배가 빨라진 거야, 3배가요. 빨라졌어요. 그럼 넓이로만 따져도 이만큼의 넓이에서 이만큼의 넓이로 줄는 거기 때문에 몇 분의 1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3분의 1배. 되니? 그렇잖아. 여기 있는 y 값을 다 압축해서 3배로 더 빨리 간 거기 때문에 3분의 1이 앞서 그냥 3분의 1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인테그랄 쓰고 그냥 fx dx라고 딱 써 그냥 쓰시고 그 다음에 윗끝 아래끝은 여기다 얘를 대입하시면 9고요. 여기다 얘를 대입하시면 12라고 쓰면 바로 끝이야. 돼요? 이게 그냥 끝이야. 그러니까 뭐 앞으로 뭘 해가지고 볼 필요가 없어. 다시 말하면 자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봤을 때 인테그랄 쓰고 0부터 2까지라고 쓰고 만약에 f라고 쓰고 2x-1이라고 쓰고 dx가 있어요. 그럼 나 아무 생각 없다니까? 자 어쨌든 2배가 빨라진 거야. 어쨌든 2배가 빨라진 거니까 2분의 1을 앞에다 쓰시고 인테그랄 쓴 다음에 fx dx를 쓰고 싶다라는 얘기죠. 돼요? 그 놓고 그냥 여기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요. 여기다 2 대입하면 3. 이게 끝이야. 되니? 그냥 이거예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럼 세 번째 인테그랄 쓰고 만약에 0부터 2까지 f라고 쓰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1 dx가 있다고 치면 이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인테그랄 쓰고요. 그럼 여기 fx dx라고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 집어넣으면 아래끝, 위에 집어넣으면 윗끝. 돼요? 그럼 짜증나면 그냥 이거 해가지고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라고 쓰고 바꾸면 되죠. 되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적분할 때 그냥 이걸 치환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조금 더 빠르게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잘 나오는 형태고요. 남들도 아마 거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건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삼각함수야. 저런 연유로 삼각함수의 정적분이야. 삼각함수 정적. 알아둬야 되는 공식이 있어요. 물론 뭐 지수함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수함수까지 굳이 그렇게 외우지 않아도 되긴 하더라고 보면. 그래서 이제 이쪽은 그냥 이겁니다. 한 칸의 넓이가 한 칸의 넓이는 1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생각보다 알고 있어야 돼요. 자, 한 칸이라는 건 그러니까 이렇게 갔을 때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한 칸이라고 보면 한 칸입니다. 한 칸 이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 주기야. 4분의 1 주기. 4분의 1 주기를 한 칸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그냥 얘가 1인 거야. 코사인도 마찬가지. 코사인도 마찬가지. 어차피 모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내려가니까 이쪽도 그냥 1입니다.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러니까 사인이나 코사인은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인테그랄 쓰고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러니까 사인 x dx를 쓰거나 아니면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뭐냐면 자 코사인 x dx는 그냥 무조건 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1이야. 돼요? 오케이? 얘는 어차피 알고 있을 건데 그러면 아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이런 거죠. 만약에 사인이라고 쓰고요. EX라고 쓰고요. EX. 자, 그 다음에 인테그랄을 쓰고 한 칸은 4분의 1 주기라고 했으니까 얘는 0부터 4분의 파이까지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런 거죠. 이렇게 절반 만에 이걸 다 끝나는 거니까 넓이로 따졌을 때 이쪽은 똑같이 절반이 될 거라는 얘기야. 돼요? 그럼 얘는 그냥 이게 2분의 1이라고 쓰고 곱하기 1이 됩니다. 돼요? 오케이? 그럼 만약에 자 사인이라고 쓰고 아니 3분의 x야. 3분의 x. 3분의 1x야. 그럼 이렇게 2분의 파이 만에 갈 거를 이만큼으로 가야 돼. 2분의 3파이까지 가야 1까지 올라가는 거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한 칸이라는 거고요. 자, 그럼 얘는 인테그랄 쓰고 0부터 2분의 3파이까지 하는 거죠. 4분의 1 돼요? 그럼 얘는 이게 얼마야? 원래 있던 이만큼 넓이에서 3배가 늘어난 거기 때문에 이쪽은 뭐냐면 3 곱하기 1일 거란 말이야. 돼요? 오케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사인이라고 쓰고요. 여기 AX가 되고요. 그럼 인테그랄 쓰고 0부터 뭐냐면 자 이쪽은 뭐 굳이 외워야 될 건 없는데 그냥 A 배만큼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기 때문에 이쪽은 2A분의 8이다. 이렇게 되죠. 그럼 얘는 A분의 1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잖아. 그만큼 나온 거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게 A분의 1이 될 거고 자 만약에 여기에다가 B까지 곱해진다. B까지 곱해진다. 그럼 얘는 그냥 대놓고 몇 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몇 배를 대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쪽은 여기 똑같이 곱하기 B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쪽은 A분의 B다라고 쓰면 되는데 A나 B가 음수일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만 씌워주면 끝날 거란 얘기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돼요?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일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도 알고 있어야 남들처럼 따라갈 거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거는 적분 같은 거 할 때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요소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된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좀 기억해 주시면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적어 두시든 아니면 뭐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어느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당장 풀 건 아닌 게 그 대칭성까지 같이 해야 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2번을 봤을 때 2번을 봤을 때 인테그랄 0부터 6분의 파이까지가 되고요. 이쪽은 코사인 3x야. 3x dx. 그러니까 얘를 보고 6분의 파이네? 이거네? 한 칸이네? 그럼 그냥 3분의 1 쓰면 끝나. 적분할 필요 없이 바로 쓰면 끝날 거예요. 이게 지금 정확하게 한 칸이거든요. 4분의 1 주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쪽은 그냥 여기서 3배만큼 빨라진 거니까 3배만큼 빨라졌으니까 이제 원래 있던 형태를 가지고 따졌을 때 그러니까 이쪽은 얘는 뭐냐면 3분의 1배가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죠. 돼요? 그래서 그냥 바로 쓰면 끝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되는 거고요. 조금 더 약간 이걸 좀 써먹자면 3번. 그러니까 3번에서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그러니까 어떤 단독 문제에서 쓴다는 것도 쓴다는 건데 그거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되게 짜잘하게 뭔가를 좀 쓸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해서 dx를 하래. 그럼 나는 사실 얘 싫거든요. 그래서 인테그랄 쓰고 0부터 a까지 f dx dx라고 쓰면 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거 이퀄 이쪽은 인테그랄 쓰고 fx dx로 바꾸고자 하는 게 내 목적이니까. 근데 2배가 빨라졌으니까 이쪽은 앞에 2분의 1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여긴 0이고 여긴 2a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얘를. 그렇잖아. 그리고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거를 가지고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f 2a 마이너스 x를 쓴다라고 쳤을 때도 마찬가지야. 그럼 얘도 똑같아.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바꾸시고요. 인테그랄 쓰고 fx d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0 대입하니까 2a고요. 여기다 a 대입하니까 a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 뭐가 있겠니? 그래서 이게 끝입니다. 그럼 플러스로 바꾸면 얘는 a부터 2a까지다. 이렇게 쓰면 끝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바꾸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거든요. 적분은. 그래서 그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그냥 이거다. 그럼 f라고 쓰고 a 빼기 x 이퀄 f라고 쓰고 a 플러스 x거든요. 그럼 얘가 말하는 건 x는 a에 관한 대칭이야. 대칭이죠. 선대칭이랄까. 선대칭. 그래서 이걸 가지고 좀 이따 할 거긴 한데 선대칭이니까 대충 그리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a에 관한 대칭이니까 이렇게 우리가 쓰시면 될 거라는 거죠. 그렇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0부터 a까지가 8이니까 여기 0이라고 쓰면 얘가 8인 거고요. 그럼 다시 말하면 이렇게 쓱 가면 이만큼 2a라고 쓰면 이쪽도 8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이거잖아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끝날 거란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0부터 2a까지 0부터 2a까지면 여기는 16이고요. 그 다음에 a부터 2a까지니까 조금 8이 될 거예요. 이렇게 쓰면 바로 끝이에요. 8 더하기 8이니까 16이 다 되겠죠. 그래서 3번 같은 거 풀 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깔끔하게 바꿔주면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뭘 할 거냐? 6번까지 신나게 이제 그게 있거든요. 대칭성에 관한 내용이 있어요. 대칭성에 관한 내용이 있는데 한 번은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몇 번 해주긴 했거든요. 근데 아마 또 기억을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거예요. 어차피 이제 모의고사에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무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때 뭐 잠깐 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줄게요 얘를. 그래서 이렇게 하고 문제를 몇 개 풀고 끝내면 딱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딱 보면 되니까 보자. 대칭성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건 우함수와 기함수죠. 우함수와 기함수. 자, 그래서 이거 마지막이니까 뭐 쭉 한번 정리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은 우함수가 이거죠. 우연히 마이너스가 사라집니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혼자 외워두고 막 그러긴 했는데 그래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연히 마이너스가 사라지면 우함수. 여기는 y축 대칭, 선대칭. 그 다음에 f-x 이퀄 -fx는 이쪽은 원점 대칭, 원점 대칭. 기를 쓰고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기함수 같은 경우. 기를 쓰고 마이너스 튀어나온다. 자, 그래서 사실 뭐 이거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우함수 곱하기 우함수는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함수 곱하기 기함수는 웃기기 이렇게 되는 거죠. 웃기기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기함수 곱하기 기함수. 이기, 웃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얘는 뭐 다 알고 있을 거니까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네 번째는 뭐 우함수 합성 우함수는 우함수일 거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그러니까 우함수 합성 기함수나 또는 기함수 합성 우함수는 똑같이 우함수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기함수 합성 기함수는 기함수다. 기기기. 근데 얘를 쓸 때 외우는 거 말고 자 그냥 우함수는 x제곱, 우함수 x제곱, 기함수는 x제곱 이렇게 쓰는 게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약간 괜찮지 않을까. 굳이 안 해도 되니까 그죠? 이렇게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f라고 쓰고 x제곱 같은 거 혹은 f라고 쓰고 이런 거나 절대값 x 같은 거 이렇게 되는 거 또는 자 fx 더하기 f 마이너스 x와 같은 거 이런 거 또는 이렇게 되는 것들은 이쪽은 일곱 번째 얘가 이제 우함수다. 우함수.
누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무조건 우함수가 되니까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 혹은 F라고 쓰고 코사인 X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얘도 우함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뭘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건 지금 우함수가 될 거라는 이야기고요. 여덟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 F-X, FX? 이렇게 할까? FX 빼기 F-X. 얘는 기함수가 되겠죠. 반대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게 마이너스 x부터 x까지 ft, dt도 마찬가지 형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떤 특수한 형태를 가지고 보면 되긴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수투야. 수투. 얘는 그냥. 그래서 이게 우함수랑 기함수의 적분으로 나올 거라는 얘기죠. 우함수랑 기함수의 적분. 우함수랑 기함수의 적분이야. 그죠? 자, 이쪽은 그냥 인테그랄 쓰고요. 기함수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이렇게 dx가 0이다 라고 쓰는 거죠.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거죠. 0을 만드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우함수 dx 같은 경우는 얘는 뭐냐면 2배가 되죠. 0부터 a까지. 우함수 dx. 그래서 기함수가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쓰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으로 가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어떻게 보면 수투에서 이미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고 왔을 거고 그건데, 자 이제 넘어가서 일반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선대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점대칭이죠. 점대칭.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얘부터 먼저 알아야 되는데, 자 x는 a에 관한 대칭이잖아요. 돼요? 얘가 저기 혹시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아요? x는 a에 관한 대칭? 두 가지 표현법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네. 그죠? 그러니까 f라고 쓰고 a 플러스 x 이퀄 f라고 쓰고 a 빼기 x의 형태로 가면 얘는 x는 a에 관한 대칭이고요. 이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한다라고 합니다. 모든 실수 x. 이게 나와요. 모든 실수 x. 이런 표현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야. f라고 쓰고 자매품은 이거죠. 그러니까 얘를 좀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거죠. 얘를 가지고 선생님 주기가 2A인 함수 아닌가요? 죽여버리겠습니다. 제발 플리즈 제발.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니까 맨날 얘기하지만 아니 나 알 줄 안단 말이야. 이걸 알 줄 아는데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구별하는 방법은 이게 y 값이거든요. y 값이 항상 똑같은데 언제 똑같냐면 x 값을 살펴보니까 얘네 둘을 더하니까 2a라는 상수가 나왔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x 값을 더해서 상수가 나오면 항상 일정한 거니까 무슨 칭이라는 얘기야? 대칭이요. 근데 f라고 쓰고 x 플러스 2a 이퀄 fx면 이게 주기거든요. 어떻게 보면 주기. 이게 최소의 어떤 그런 값이라고 치면 그럼 얘는 두 개를 더하면 2x 플러스 2a니까 x가 살아있단 말이야. 그럼 얘는 그냥 주기 함수죠. 그러니까 더했을 때 상수가 나오면 대칭성을 의심하시면 되고요. 더했을 때 이렇게 되면 x가 남아있어요. 얘는 누가 봐도 주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구별을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x는 a에 관한 대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점대칭은 이거겠죠. 그럼 a, b 대칭, a, b 대칭. 그럼 얘는 이거라고 보면 돼요. f라고 쓰고 a 플러스 x 더하기 f라고 쓰고 a 빼기 x라고 쓰고요. 그럼 여기는 얘가 뭐냐면 2b. 간단하게 증명하면 y 값 항상 두 개 더해서 2b라는 상수로 가니까 y의 평균이 b 값이고요. 그 다음 그때 x 값은 이거 더하고 저거 더하면 항상 2a니까 평균 내면 a가 나온다가 되는 거죠. 이게 끝이야. 그럼 자매품은 이거겠죠. f라고 쓰고 2a 마이너스 x 플러스 fx 이퀄 2. 그래서 요게 a, b에 관한 대칭이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우함수, 기함수를 표현하는 방법과 똑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 거죠. 얘도 이렇게 돼요. 이게 선대칭, 이게 점대칭. 그러니까 y축대칭이라는 건 선대칭의 되게 그 대표적인 예고요. 그 다음에 a, b라는 거는 이제 원점대칭이 가장 이제 점대칭의 대표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자 이제 포커스죠. 이제 갑시다. 자 이걸 이제 알아야 돼. 이걸 아셔야 돼요. 여러 가지 함수의 대칭성. 여러 가지 함수의 대칭성. 그래서 이거를 좀 정리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쪽까지는 거의 대부분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니면 그냥 지금 정리하시면 되고.
자 이쪽은 얘도 이제 정리하세요. 자, 곱함수 갈 거고요. 약간 성질을 좀 써야 돼요. F라는 함수가 이제 이쪽은 이겁니다. X는 A에 관한 상대칭이다 라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원점 대칭을 할 때 그러니까 대칭성을 따질 거면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정확하게 0이 돼야 돼요. Y값이 0이어요. Y값이 0. 그래야 얘가 이렇게 대칭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두 개로 나눌 겁니다. 뭐냐면 자 G라는 걸 A, 0에 대한 점대칭입니다. 이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A, B 대칭이라고 무조건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얘를 먼저 생각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H라는 거를 내가 A, B에 관한 점대칭이라고 생각하면 얘를 이렇게 나누라는 얘기죠. 뭐냐면 이쪽은 G라는 함수에다가 플러스 B예요. 이렇게. 그래서 A, 0에 관한 점대칭을 가지고 생각하는 게 가장 먼저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준다는 얘기죠. 이거는 Y축 방향 평행이동.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대칭을 할 때도 적분할 때 이렇게 나와야 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가 파악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좀 많이 쓰긴 해야 됩니다. 자, 미리 미안합니다. 그죠? 연락 써야 돼요. 자, 첫 번째 그냥 F 나왔으니까 F 곱하기 F입니다. 자, 이런 거 할 때도 마찬가지야. 자, 그냥 X 빼기 A의 제곱 얘는 그냥 X 빼기 A라고 쓰시면 될 거예요. 얘는 어차피 이거 해가지고 평행이동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F면 약간 그런 느낌. 짝짝이야, 짝짝. 야, 이렇게 기억해도 되지 않을까? 약간? 그러면 짝짝짝이니까 이쪽은 얘는 F가 되는 거죠. X는 A에 관한 선대칭. 그러니까 외우는 게 뭐 큰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 F 곱하기 G입니다. F 곱하기 G. 그러면은 짝수랑 홀수를 곱하는 거니까 이쪽은 A, 0에 관한 점대칭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점대칭.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하는 게 맞겠죠. 어떻게 보면. 이거야 뭐 대놓고 나올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알아서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니까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 GG. 홀 곱하기 홀이니까 이쪽은 짝이니까 X는 A에 관한 선대칭이다. 그죠? 뭐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거 하면서 본인들도 좀 생각하면서. 자, 그럼 네 번째는 뭐냐? F 곱하기 H입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F 곱하기 G 플러스 B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G 플러스 B. 자, 그래서 전개하면 되니까 F 곱하기 G에다가 플러스 BF가 되는 거죠. BF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F가 짝이고 G가 홀이니까 짝홀 이거죠. 홀수니까 이쪽은 얘는 이거지. 홀수면 A, 0에 관한 점대칭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는 짝이니까 이쪽은 X는 A에 관한 선대칭이 된다. 이렇게 나눠서 문제를 풀어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돼요? 그죠? 요거 하셔야 돼요. 못하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월요병이라서 좀 주무시는 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오늘 생각보다 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거 되게 문제 풀 때 많이 보일 거니까 제발. 자, 알겠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막. 근데 이미 알고 있으면 어쩔 수 없어요. 미안합니다. 이미 알고 있으면. 근데 모르면 그래도 좀 참고를 해주세요. 자, G 곱하기 H. G 곱하기 H. G 곱하기 H. 그러면은 얘는 마찬가지. G 곱하기 G 플러스 B. 쪼개낸 거야. 무조건 A, 0이야. 그러니까 X축 위에 있는 거를 가지고 봐야 돼. 점을 가지고 간다고 쳐도 여기는 G 제곱 플러스 B죠. 그럼 홀수를 제곱했으니까 이쪽은 X는 A에 관한 선대칭이 되는 거고요. 이쪽은 A, 0에 관한 점대칭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를 좀 나눠서 뭔가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고요. 자, 여섯 번째 FNC. 짝수의 거듭 제곱이니까 이쪽은 무조건 짝수니까 여기는 X는 A에 관한 선대칭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짝수의 거듭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일곱 번째 G의 짝수 제곱과 이쪽은 여덟 번째 G의 홀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 너무 많아. 이것만 해야지. 자, 그러면은 짝수번이니까 어쨌든 짝수니까 이쪽은 X는 A에 관한 선대칭이 될 거고요. 이쪽은 얘는 A, 0에 관한 점대칭이 되는 거죠.
이 정도로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하면 되고, 그러니까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바꿔 생각을 하세요. 이게 제일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합성함수. 두 번째 합성함수. 이게 조금 더 근데 자유도가 떨어져요. 합성함수. 얘는 자유도가 좀 떨어지고요. 생각보다 근데 많이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거를 좀 더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모든 함수야. 어떤 함수 들리랑 상관없어요. 이거 합성 무함수. 무함수. 자, 아니 왜냐면 이거를 기준으로 이거 속함수잖아. 속함수에 얘는 치역이 모든 함수의 정의역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x가 0인 걸 기준으로 같은 값이 나올 거니까 같은 값을 대입할 거잖아 얘를 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무함수가 될 수밖에 없고, 마찬가지로 이게 a라고 해도 a라는 걸 기준으로 같은 값을 대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얘는 두 번째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쪽은 자 모든 함수 합성, 이쪽은 x는 a에 관한 선대칭 함수를 합성하게 되면 이쪽은 무조건 얘는 뭐냐면 이쪽은 x는 a에 관한 선대칭이 되는 거죠. 얘는 솔직히 그냥 알아. 대충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는 약간 좀 낯설 수 있거든요. 낯설면 안 돼 이게. 그걸 좀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외울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 자유도가 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좀 이거 4개밖에 없으니까 좀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쪽은 기함수 합성 a, 0에 관한 점대칭. 요게 있어요. 그럼 그냥 얘는 이거 x 빼기 a, x 합성. 그럼 이쪽은 그냥 얘는 x 빼기 a가 되니까 a, 0에 관한 점대칭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요. 자, 그다음에 마찬가지 방식 네 번째 함수 a, 0에 관한 점대칭입니다. 그럼 얘는 x-a라고 쓰시면 되고 x 제곱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럼 x 빼기 a 제곱이니까 이쪽은 뭐냐면은 x는 a에 관한 선대칭이다. 선대칭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제발 문제 풀 때 진짜 많이 쓸 겁니다. 정말로. 그래서 접근할 때 생각보다는 그 활용 넘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뭐 정적분과 뭐 어떤 그런 거나 넓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어떤 접근이 나온다고 치면 이거를 되게 많이 이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좀 들어서 좀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자, 이제 이렇게 좀 봅시다. 예를 좀 들어서 이야기를 좀 해줄게요. 첫 번째, y는 코사인 제곱 x 더하기 코사인 x. 이걸 알아보는 게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자, 그럼 얘는 x 제곱 플러스 x 해놓고 합성 코사인 x 라고 하시면 돼요. 라고. 자, 그러면은 얘가 무함수거든요. 근데 사실 무함수라고 얘기하고 좀 뭐한 게 그냥 이거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주기함수니까 어디를 잡아도, 얘를 잡아도 되고 얘를 잡아도 돼요. 그럼 파이를 잡아도 되고요, 이 파이를 잡아도 되고 0을 잡아도 되기 때문에 굳이 말하자면 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x 이퀄 n 파이에 관한 대칭이니까, 그러니까 전체 함수가 뭐냐면 이쪽은 x 이퀄 n 파이에 관한 대칭이라고 쓰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펴보면 솔직히 sin x 같은 경우는 sin x도 이게 기함수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약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약간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얘가 x는 2분의 파이야. 그럼 얘는 x는 2분의 파이에 관한 대칭이에요. 선대칭이야. 그러니까 사인 함수가 선대칭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건 얘를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럼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얘를 바꾼다라고 생각하면, 자, y 이퀄, 그러니까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코사인이라고 쓰고요. x 제곱 플러스 x인 거죠. 얘는 당연히 코사인 x 합성 x 제곱 플러스 x고요. 그럼 얘는 x 이퀄 마이너스 2분의 1에 관한 대칭이 될 거기 때문에 이쪽은 그냥 전체도 x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관한 선대칭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냥 그런 식이야. 별거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 자, 이제 점대칭이 나오면 y 이퀄 사인 쓰고 3x 플러스 사인 x가 있다고 치면
여기는 x 3승 플러스 x에다가 합성 sin x라고 쓰시면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이게 기함수라고 말하거나 또는 n파이, 0에 관한 대칭이라고 쓰면 끝납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함수라고 보면 얘도 기함수이기 때문에 뭐 그냥 끼끼끼야 끼끼끼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게 기함수가 된다거나 똑같은 얘기겠지만 그럼 얘가 이제 n파이, 0이니까 x 빼기 n파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 그냥 기함수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x니까 이거 그냥 집어넣었다고 보면 되니까 또는 얘는 n파이, 0에 관한 대칭이 된다라고 쓰시면 끝날 거라는 얘기가 되죠. 이게 끝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얘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아마 뭐라고 아까 우리가 했던 거 그거는 대부분 다 알고 있을 거니까 그렇게 좀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뭐 마지막 자 y는 내가 그때 새벽에 이걸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얘를 뭘 뜰까 되게 고민하다가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하다가 잘못해서 원래 바꿔서 하는 걸로 돼야 되는데 바꿔서 하면 좀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이건 이렇게 할게요. 코사인이라고 쓰고 x 3승 플러스 x. 그럼 얘가 이게 우함수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거죠. 자 코사인 x 합성 x 3승 플러스 x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돼서 자 여기는 뭐냐면 x는 0,0 기함수 0,0이겠지. 어쩔 수 없어. 0,0이겠지. 기함수인데 그냥 이렇게 쓰자. 자 그럼 얘가 뭐냐면 우함수입니다. 그럼 얘는 x가 되겠죠? 0,0이니까 x 빼기 0. 그럼 여기다가 x 제곱이니까 얘를 제곱하면 되니까 x 빼기 0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x 이퀄 0에 관한 선대칭이 된다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엄청 외운다기보다 근데 이거는 사실 좀 어느 정도 처음에는 외워두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이니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해야 되는 거죠.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보실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파악했을 때 그럼 얘가 적분해서 어떻게 쓰이냐까지 해야 되니까 적분해서 어떻게 이제 쓰일 거냐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당연한 거야 그냥 우함수랑 똑같은 거야. 우함수랑 거의 똑같아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인테그랄 자 이제 얘도 점대칭 기준이니까 그럼 우선 점대칭 근데 얘가 a, 0에 관한 점대칭이 기본이긴 합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a-k부터 a 플러스 k까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fx가 점대칭이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fx dx입니다. 얘가 0이죠. 돼요? 0인 거야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만약에 그럼 이제 두 번째 점대칭은 점대칭인데 얘는 a, b에 관한 대칭입니다. 그럼 이걸 gx라고 두면 아까 우리가 점대칭 했을 때 a, 0을 fx라고 둔 거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얘를 fx 플러스 b라고 쪼개시면 됩니다. 돼요? fx 플러스 b라고 쪼개시면 돼. 자 그러면 얘는 똑같이 a 빼기 k부터 a 플러스 k까지 이쪽은 g라고 쓰고 x dx를 쓰면 이대로 가는 게 아니라 쪼개는 거야. 그러니까 쪼개는 것도 약간 미적분에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스킬 중에 하나예요. 그럼 쪼개는 거. 그럼 여기는 fx 플러스 b가 되고요. 그럼 이렇게 딱 썼을 때 따로따로 인테그랄을 쓸 수 있으니까 이렇게 a 플러스 k가 되고 여기 dx고요. 이쪽 인테그랄 a 빼기 k부터 a 플러스 k까지 이쪽은 얘는 b dx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러면 그냥 이건 필요 없고요. 얘만 어머나 여기 2k고 여기 b니까 이쪽은 2bk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돼 있었던 거 원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게 그냥 이게 올라간 거죠. 얘가 이렇게 k만큼 b만큼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 이만큼이 지금 b가 될 거고 얘가 지금 x축이 될 거기 때문에 그럼 약간 이런 거죠.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적분을 하면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에서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여기는 이만큼의 넓이를 이쪽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 이만큼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가 지금 a 플러스 k고요. 이쪽이 지금 a 마이너스 k니까 이만큼이 2k가 되고 이쪽이 b가 될 거니까 2bk가 될 거죠. 돼요? 이게 그냥 끝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고 굳이 그래프 안 그려도 상관없습니다. 바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시면 이제 점대칭에 관한 어떤 형태가 나올 거고요.
세 번째 선대칭. 이게 별거 없죠. 왜 hx로 줍니다. x는 a에 관한 선대칭이라고 두면 인테그랄 a 빼기 k부터 a 플러스 k까지. 이쪽은 hx dx라고 썼을 때 그럼 얘는 그냥 아무거나 쓰면 돼요. 인테그랄 쓰고 a부터 a 플러스 k까지라고 쓰고요. hx dx를 쓴 다음에 얘를 그냥 2배 하면 그냥 돼요? 여기 그냥 끝인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어떤 대칭성에 관한 내용들이 생각보다 수투처럼 많이 나오고요. 수투는 우함수, 기함수 나오고 땡이라고 생각하면 미적분은 거의 그런 게 나올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얘는 대칭성을 가지고 보는 건 일반적인 대칭을 연습해두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놔야 약간 수투처럼 미적분에 나와 있는 그런 대칭성의 문제들을 풀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thinking about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 문제를 좀 볼게요. 간단한 건 하나 보고요. 간단한 거. 그 1번이 초 울트라 슈퍼 간단한 거거든요. 물론 얘는 그냥 부분적분 하시면 돼요. 부분적분 하면 되는데 굳이 좀 다르게 한번 풀어볼게요. 1번을. 그 1번 풀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시간도 애매하네. 몇 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시간 나오면 좀 그거 보고 할게요. 자 그러면은 1번. 그러니까 1번을 이렇게 풀어야 하는 건 아니야. 근데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자, 그러니까 대칭성 문제를 풀 때 우함수, 기함수면 적분 구간이 대칭이라는 게 대놓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건 잘 안 나와. 그래서 1번을 봤을 때 이렇게 보면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이쪽은 x 코사인 쓰고 파이 빼기 x인데 이거는 뭐 쓰면 되죠. 이거 2, 4분면이고 파이니까 그냥 얘는 코사인 x라고 쓰고요. 마이너스 쓰면 되겠네 그냥. 그렇잖아. 이렇게 바꿔서 부분적분 하시면 돼요. 얘는 그냥 원래는 그냥 그럼 돼. 자 근데 생각해 보면 보통 대칭성으로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여기 절반을 찾아. x 이퀄 2분의 8. 거기에 관한 모든 걸 찾으시면 됩니다. 그럼 얘는 그냥 이거죠. 이런 식으로 딱 가면 이렇게 쓱 가는 거고요. 코사인 x가 뭐 대충 이렇게 갈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뭔가를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그거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이게 뭐 2분의 파이를 가지고 생각을 하면 코사인은 얘가 이렇게 쓱 가니까 이만큼이 2분의 파이 해놓고 그래? 좀 약간 이런 식으로 가겠네. 이렇게 쓱 가는 이런 느낌이니까 얘는 2분의 파이, 0에 관한 이쪽은 대칭이다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그거부터 시작하겠지 뭐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얘를 가지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방식이 돼요. 그래? 얘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인테그랄을 쓰고 똑같이 쓴다라고 생각하면 2분의 파이랑 연관 있게 만든다? 그럼 얘는 이겁니다. x 빼기 2분의 파이라고 쓰세요. x 빼기 2분의 파이. 이렇게 딱 쓰시고요. 그럼 여기 더하기 2분의 파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런 방식. 이렇게. 그래놓고 얘가 아까 코사인 x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되죠. 대칭성을 따지면 이거야. 그럼 0부터 파이까지고요. 이거 마이너스니까 이쪽은 얘가 이거 마이너스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x 빼기 2분의 파이가 되고 이쪽은 코사인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플러스가 되고요. 인테그랄 이제 2분의 파이 곱하기 코사인 x가 되고 이쪽은 0부터 파이까지 되고 여기 마이너스 돼요. 요거 dx. 오케이? 그죠? 그래서 얘가 얼마냐? 이거는 2분의 파이, 0에 관한 대칭이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2분의 파이, 0에 관한 대칭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문제를 잘못 갖고 오긴 했다는 얘기예요. 자, 다음에 얘는 이게 지금 이거죠? 2분의 파이, 0에 관한 대칭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가 이거 점대칭이니까 이런 식으로 대칭이니까 얘는 상쇄되니까 얘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얘는 2분의 파이, 0이고 2분의 파이, 0에 관한 대칭이니까 이쪽은 x 이퀄 2분의 파이에 관한 이쪽은 상대칭이 되니까 그럼 굳이 말하자면 이쪽은 2분의 파이까지라고 쓰고 곱하기 2를 하시면 끝날 거예요. 물론 내가 얘는 문제를 잘못 갖고 왔어요. 다른 걸 갖고 왔어요. 비슷한 거.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풀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긴 하죠. 근데 사실 얘는 그냥 이렇게 보면 되죠. 그냥 이거 부분적.
부분 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대칭성을 이용할 거면 먼저 여기서 이거의 절반을 보시면 절반. 얘를 가지고 시작하시면 이제 어떤 답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먼저 그럼 좀 쉬었다가 6번까지 다 할 거거든요. 6번까지. 그러니까 몇 번 남았냐면 4번하고 5번하고 6번 요거를 좀 다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 풀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테스트를 보든 이제 뭐라든지 할게요. 그래서 테스트는 좀 나눠주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좀 그렇게 보시면 되고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나도 참 이것도 나눠줘야 돼.